안녕하세요. LH가 공급하는 과천 주암지구 C1 블록 신혼희망타운. 이 공고문 딱 받아보시고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요? 와, 이거 나한테 온 최고의 기회일까? 아니면 뭐랄까, 달콤한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요. 아,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꺼운 서류 몽치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이 집이 여러분 미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10년간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이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민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이자를 싸게 해주는 혜택인지 아니면 내 집의 절반을 정부랑 나눠 갖는 일종의 동업계약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류 몽치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보죠. 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정식 명칭은 과천주암지구 C1 블럭 신혼희망타운이고요. 네. 위치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입니다. 이번에 공공분양으로 나온 물량은 총 812세대. 812세대. 네. 전용 46제곱미터랑 55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네요. 과천이라는 입지는 정말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매력적인데요. 근데 공고문에 보니까 첫 부분부터 좀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요?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고 또 분양가가 총자산가의 기준을 초과한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당첨자는 좋든 싫든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즉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익공용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의무적이요.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제 자금 사정이 괜찮아서 대출을 안 받겠다. 아니면 다른 대출을 받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아예 없는 거죠. 이 집을 분양받기 위한 입장권 자체가 바로 이 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와. 이걸 다르게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냥 표면에 적힌 그 7억 얼마가 아니고요. 미래 수익 공유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이야, 시작부터 허들이 느껴지네요. 그 엄청난 허들은 잠시 후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그 허들을 넘을 기회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누가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인지 그 자격부터 확인해 보죠. 기본 자격은요. 공고일인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요? 네, 혼인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1년 안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마지막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아하.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6회 납입 이상이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본 자격보다 더 중요한, 뭐랄까, 진짜 문턱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100%요? 네,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쭉 과천에 사셨던 분들이죠. 만약 이분들의 신청이 미달되지 않는 한, 수도권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안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공고문 읽다가 진짜 하고 눈을 의심했던 조항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해외 체류 일수 규정이요. 아, 그 규정, 네. 아니 1년에 합산해서 183일, 그러니까 딱 6개월이잖아요. 네, 맞아요.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과천시 우선 공급 자격이 박탈된다니 요즘 같은 시대 이거 너무 과혹한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유학이나 해외 파견, 장기 출장 같은 사유가 있어도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와, 예외도 없이요? 네, 이 규정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자격을 놓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문에서도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자격의 벽을 뚫고 당첨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네요. 따라붙는 의무 조건들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최초 입주 가능해부터 5년간 실거주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하고 최소 5년은 다른 데로 이사갈 생각은 그냥 접어야 한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무의 정점에
바로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대출 조건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연 1.3% 고정금리거든요. 1.3% 고정금리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인데요. 그렇죠. 최장 30년간 집값의 70%,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분명히 그 대가가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대가가 수익 공유입니다. 수익 공유.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한 시세 차익, 그러니까 매각 금액에서 분양가를 뺀 순수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아,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부가 여러분의 아파트라는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대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와 대주주가 된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여러분은 1.3% 저금리라는 엄청난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사업이 성공했을 때, 즉 집값이 올랐을 때 가장 큰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지분율, 그러니까 제가 나눠줘야 할 그 공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게 대출 기간, 자녀 수, 그리고 대출 비율, LTV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달라집니다. 10에서 50%까지. 네,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 없이 LTV 70% 대출을 최대로 받고 9년 안에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시세 차익의 무려 50%를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50%요? 잠깐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돈 내고 제가 매달 이자 내가면서 산 집인데 네, 집값이 예를 들어 4억이 올랐다고 그중에 2억을 떼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1.3% 저금리 혜택으로 상쇄될 만큼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로또 분양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의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당장의 낮은 이자 부담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이지만 클 수도 있는 시세 차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집은 온전한 내 자산이라기보다 정부와의 공동사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 하나, 그러니까 저금리. 이거랑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마시멜로 2개, 시세 차익. 네, 이 사이의 선택인데 그 두 번째 마시멜로우의 절반은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셈이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55A 타입, 5층 이상 기본형을 기준으로 총 분양가가 7억 2,570만 원입니다. 7억 2,570만 원.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단순한 7억짜리 집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미래 가치의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하니까 실질적인 내 몫의 가격은 얼마로 봐야 할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납부 일정을 보면 계약할 때 10%인 7,257만 원을 내고요. 네, 계약금이 10%. 그리고 2027년이랑 2028년에 중도금을 10%씩 2번. 나머지는 입주할 때 잔금으로 내는 구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네. 흔히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가에 딱 맞춰서 자금을 겨우 마련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하죠.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우선 발코니 확장 비용이 별도입니다. 55A 타입 기준으로 726만 9천 원이 추가되고요.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 즉 옵션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 3개랑 거실에 모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764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와, 이런저런 옵션을 더하다 보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닥재나 벽재 같은 기본 마감재를 시공받지 않고 직접 파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한 2,80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건데 이건 인테리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분들께만 해당되겠네요.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도 이건 내 길이다라고 확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 시간입니다. 주요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날짜죠.
모든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12월 30일, 모든 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날짜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고요. 모델하우스는 2026년 1월 2일에 열립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이 1월 12일하고 13일에 먼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일반 신청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네요. 네, 그리고 운명의 당첨자 발표는 1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입니다. 1월 23일 당첨되신 분들은 5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공고문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와요. 청약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자격을 숙지해야 하며 차고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다. 아, 무서운 말이네요. 네, 즉 LH 콜센터 상담 내용조차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청약은 PC나 모바일 앱 LH 청약 플러스에서만 가능하니까 미래의 공동인증서 같은 인증서도 꼭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자, 오늘 과천주암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을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천이라는 그 반짝이는 입지에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 기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10년간의 재당첨 제한, 5년간의 의무 거주,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고문은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주 상세히 알려주지만 이 조건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답은 결코 내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본인의 몫이죠. 네, 1.3%라는 그 낮은 금리의 혜택을 현재에 누리는 것과 미래의 과천의 집값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와 일생 계획에 더 부합할까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비단 이 과천주암 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많은 공공주택이 아마 비슷한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집이 정말 온전한 내 자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